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부터 그린란드 확보 압박, 이란에 대한 개입 경고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엔 한참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올해 이 같은 행보 연내 계속될 거라고 대표님은 보십니까? 예,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재미를 좀 본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오면서 체포해 오면서 그러니까 마가 세계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환 국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것은 이미 작년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약간 예정됐던 그러한 방향성에서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이것을 이제 과거 200년 전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얘기했던 멀로 독트린, 그것이 다시 200년 전께 되살아났다. 그래서 신멀로 독트린, 또 내지는 뭐 도널드 트럼프의 도널드와 멀로를 합쳐서 돈노 독트린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메리카 대륙은 내가 지킨다, 다른 데가 간섭하지 마, 뭐 유럽이든 어디든 먼저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라 하면 지금 캐나다, 미국이 있는 북미와 중미와 저 밑에 아르헨티나까지 있는 남미까지, 그리고 그 위로 그대로 올라가 보면 아마 지구본 있는 분이나 구글 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란드가 저 중앙에 있거든요. 거기까지를 합쳐서 트럼프가 미국이 내가 관리할 거야 라고 사실상 선언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자체는 조금은 이걸 확대 해석을 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중국은 아시아, 그다음에 러시아는 일부 유럽,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패권 국가들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통해 갖고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사실은 의지까지도 일정 부분은 표명이 된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바로 그 국제기구 60개 이상을 바로 다 탈퇴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1949년도 나토 체제 이후 진행되었던 75년간의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선언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찌 보면은 또 다른,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제국주의를 연상케 하는 흐름이다라고 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차트를 첫 번째 거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증명을 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트가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안에서 원래는 가장 크게 들고 있었던 게 미국 국채,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었다. 그게 하늘색이었는데 금이 시가 기준으로 해서는 드디어 미국 국채의 전체 갖고 있는 비중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만큼 더 이상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관세를 통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를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그러한 그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흐름 자체가 어찌 보면은 미국 소위 이제 달러 대신에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의 보유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것.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이나 개인들까지도 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 급격하게 금 가격을 끌어올린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패권 전쟁이 지속되는 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내부 행보도 상당히 파격적이죠. 오늘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형사 사건으로 검찰 소환장을 받았고요. 동시에 신용카드 금리 인하 압박, MBS 매입을 통해서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쥐려고 해요. 또 유가 가격 인하 정책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 독립성 논란은 진작부터 나왔었던 이슈였고,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발단 사실은 그 파월을 그 소위 그 집고치는 리뉴얼 때문에 사실은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정말로 이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트럼프가 나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가 중간 선거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근데 왜냐하면 그 중간 선거에서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트럼프의 지금 그 소위 그 지지율 국민들의 지금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수로 낮아졌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회색 선이 바이든의 지지율이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그다음에 지금 붉은색인데 옅은 게 트럼프 일기 때 지지율이고요. 그다음에 짙은 붉은색이 현재 지지율입니다. 보시면은 바이든 때 같은 시대보다도 낮고 트럼프 일기 때보다도 낮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딱 근데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트럼프 일기 때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시작할 때는 상하원과 백악관을 다 갖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상원은 지켜냈지만 하원을 민주당한테 과반을 뺏겼고요. 주지사 선거에서도 많이 뺏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간 선거에서 이대로 가다 보면은 민주당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이 트럼프가 좀 무리수를 좀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연초에 전미 경제학회에서 전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 전 의장이 경고를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이걸 듣게 될 텐데 재정 지배에 미국이 빠질 위험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지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딴 거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연준을 막 마음대로 주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의 재무부가 연준을 부하로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연준의 독립성이 엄청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지난 주말 동안 나왔던 것 중에 신용카드 금리 상한선 같은 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MBS 쪽에 특정 부분의 펀드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집어넣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재정 지배에서 나오는 금융어학 정책의 하나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썩 과거의 경험상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군비 때문에 부채가 엄청 늘어났을 때 이걸 줄일 때 이 재정 지배 정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 미국이 공공 부채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해결하는 건데 결국은 민간에서 돈을 빼서 결국 정부의 돈을 갚겠다 이런 의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자체는 결국 인플레 관리가 좀 어려워지고 이걸 포기하고 강제로 금리를 강제로 낮추면서 일어난 현상들은 결국은 자본의 비효율화, 자본이 배치가 비효율성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도 둔해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통화 자체도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행보 자체는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한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짚어봤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무대뽀식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말해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비 증액한다고 하니까 국내 방산주가 급등을 했고 또 마스카 프로젝트 모멘텀 있는 하나오션이 오늘 장에선 급등, 또 원전 쪽 내지는 전력 쪽이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곤 했는데 글쎄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 나오는 힌트를 통해서 슈팅이 나오는 국내 증시 관련 종목들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다음엔 또 어떤 언급을 할지 미리 좀 선점을 하고 있는 게 현명할지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일차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좀 재미를 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전까지는 현재의 행보, 강한 미국 프레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인 마가 진영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나토의 사실상 와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얘기는 이제 그린란드를 그냥 먹겠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중일 분쟁도 지금 사실은 좀 심상치 않습니까? 이런 부분 결국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방산주의 수혜는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갈 수 있겠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별로 원자재를 제때 재고를 미리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못 구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재고라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살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사놔야 된다.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와 관련된 수혜.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연초 이후로는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이 소재하고 산업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관련된 수혜가 일정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흐름 자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말 잡음에도 국내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며 오늘도 막판에 돌려 세우는 힘을 보여줬죠. 7거래일 연속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실적 시즌, 어닝 시즌 본격적인 타이밍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모색해 보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 좀 주신다면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뭐 CPI,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에 많은 정보를 쏟아낼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은 12월 초부터 해보면은 지금 연초 대비로도 8, 9% 올랐지만 12월 초부터 하면은 18%나 올랐어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 오르면 상당히 급격한 상승이죠. 결국은 4, 4분기 실적 기대감 플러스 올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생각보다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어찌 보면은 조금 낮을 수 있겠다 보셔야 될 거예요.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건 기술적 과열 국면입니다.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는 전광 후약 느낌이 조금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기는 만만치 않은 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주도 업종을 열심히 한번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는 반도체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이제 며칠 사이에 또 바뀐 게 이번엔 방산이 또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1, 2, 3, 4, 5등 사이에서 소위 자리 다툼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월 달에 소위 1, 2등 업종이 상반기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집중 투자에 대한 업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1, 2등 업종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자리 바꿈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는 또 방산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원전 전력이 강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 우리가 1월 주도 섹터를 야무지게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